현재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을 크게 차별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안 가운데 중국까지도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미국에서 한국 동반자법을 추진하려 하는지, 그 이유와 주변 국가의 차별 상황을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현재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크게 차별하는 움직임에 대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열받아 미국 정부에 소송까지 걸어버린 겁니다. 실제 일본의 초대형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국제 분위기 가운데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그만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에 미국 철강 기업 인수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 정치 개입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일본이 미국에 소송을 건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제철은 사실상 일본 정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라 미일 정부 간의 다툼으로 봐도 됩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금지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한 고위 참모들의 의견도 묵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일본의 로비력도 바닥을 친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US 스틸 인수를 위해서 2024년 내내 미국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일본에 미국 제철소를 넘긴다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대통령 직권 명령으로 결렬시킨 거죠.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이례적으로 일본에 대해 거부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사상 최초의 일인데,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이 제정신이냐며 동맹을 제대로 대우하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시바 총리조차 이런 식이면 일본과 미국의 미래는, 현재는 동맹국이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라면서 매우 강경한 발언을 쏟아놓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뒤통수를 맞으며 이번 사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 때 US 스틸을 인수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는 물론이고 스가 전 총리도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외교에서 전 세계 가장 기민하게 움직이는 나라로 트럼프의 줄을 대기 바쁜 상황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조차 일본의 US 스틸 인수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일찌감치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애초에 미국의 일자리가 일본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모든 미국 방산과 무기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철소가 일본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진주만을 잊으면 안 되는데, 이는 또다시 일본이 미국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해왔고, 이런 방침에 따라 일본의 국방력은 철저히 미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미국의 방산을 생산하는 한 축인 제철소를 일본에 내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 측에서는 애초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협상을 끝내려고 공을 들여왔던 것이죠. 미국 민주당은 오바마 때부터 일본 편을 들어왔으니 이번 일이 잘 성사될 것으로 확신에 찼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제철의 미 US 스틸 인수는 일본 산업계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타도 한국과도 관계가 적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어 고심하고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일본의 조선업을 비롯한 방산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제철소를 인수해서 일본 제철의 전세계 점유율을 크게 올리는 것이 당면한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일본이 더욱더 분노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맺으려는 한국 동반자법입니다. 미국이 이 동반자법을 발표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국과의 법안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이는 한국 기술자가 미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매년 15,000개의 비자를 보장합니다. 언뜻 보면 한국 기술자가 빠져나가 버리면 인력 유출이며 한국에 좋은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배신감을 크게 느끼며 치를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반자법은 외교 동맹 가운데 미국의 가장 측근이 되는 경제관계와 관련이 깊기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의 동반자법은 한국의 기술자가 미국의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게 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첨단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이들을 운영할 관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반자법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미국인들을 우선 채용하라는 가이드를 내놨으며 이에 동반자법은 지체되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의 전문 기술자 등이 현지에 파견되어야 하는데 동반자법의 활성화가 우선이었죠. 이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한국에 돌아오는 게 대부분이라 외화 획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으며 미국 상하 의원은 이 법안 발의를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은 급격하게 뒤바뀌는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현재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군함 부족이라고 발언했으며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은 예전에 하루에 한 대꼴로 배를 생산해낼 능력이 있는 국가였다라고 말한 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중국이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 미국은 그저 그것을 바라만 봐야 한다라면서 미국의 당장 시급한 문제가 배를 생산해내는 능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팟캐스트가 나간 뒤에 미국 정계에서는 입을 모아 트럼프는 현재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트럼프는 한국의 조선소는 물론이고 전문 인력이 미국에 빠르게 파견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는 미국의 마이크론은 물론 인텔, TSMC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았지만 조선업의 경우 한국은 세계 유일이며 미국 땅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전 세계 하나뿐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체제로 들어선 직후에 미국에서는 한국 동반자법을 즉각 실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쉬워서 한국에 매달리는 상황이며 오히려 빠르게 일이 진행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연구소에서는 미국의 패권 문제는 바이든과 트럼프를 초월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중국에 가장 밀리는 것이 해군 함정 생산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당장 동맹인 한국의 힘을 빌리려 한다 말합니다. 한국 주변국을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미국 동맹은 일본인데 미국은 제철소 인수를 거부했는데 한국은 동반자법을 추진한다며 미국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며 현재 수많은 일본 신문사들은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 제조를 돕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강력 제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한국 동반자법,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오히려 끌려다니는 상황이 조선업을 통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안보가 든든하게 지켜지길 기원하는 가운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 현재 이곳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매체 캐피탈이 신문 한 면 전체를 자국을 방문한 한국인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인데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지에 찾아온 한국인들로 인해 오랜만에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시립병원에 사람들이 줄을 섰고 모두 무료로 검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는 바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도우러 와 253전, 253승의 신화를 남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심지어 한국의 전쟁 고아들까지 돌보기 위해 직접 고아원까지 설립했던 영웅들은 안타깝게도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며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하게는 고문까지 당했다는데요. 그렇게 평생을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참전용사들은 가벼운 안질환도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보게 된 한국인들이 대규모 수술 프로젝트를 연 것입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에티오피아 현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있던 중 저 멀리서 시력이 안 좋은 참전용사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현지 참전용사들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속 한마디를 남긴 채 한국에 돌아와 눈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3주 만에 다시 에티오피아 땅을 밟은 것이죠. 이들로 인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가족들까지 수십 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이 수술을 지원받았고 그들에게 새 세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소식은 에티오피아 전역을 감동시켰습니다.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 외신은 영화 같은 스토리라며 앞다투어 한국인들의 이야기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신문 한 면을 한국인들의 이야기로 담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인프레시는 현재 16개국 참전용사 의료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외신을 통해 소식이 닿지 않는 참전용사에게까지 한국인들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국에 식사 상품권 배포 및 무료 식사 지원 프로젝트를 밝혔으며 주거 개선, 전자제품 지원 등 실질적인 후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기적을 전하기 위한 시작에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담은 태극기 키링을 출시한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생사를 넘나드는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를 키링으로 구현해내어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큰 호평을 받기 시작한 이 태극기 키링은 그 디테일과 퀄리티에 감탄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평소 태극기 아이템을 즐겨 착용하지 않던 한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실제 키링을 통해 동참한 구매자들의 이름이 참전용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여러 참전국에서 한국을 향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행보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테이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